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요새 의료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사건들로 상담할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맨날 의료에만 파묻혀 있으면 좀 우울하고 좀 그럴 텐데 약간 벤틸레이션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고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고 다르단 말을 매일매일 체감하고 또 그런 능력이 직업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란 게 결국 어딘가에 가서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재판부든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다른 상대방 대리인이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상담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솔직히 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들도 아니다 그냥 오변도 사람인지라 특히나 오변은 매우 괴팍한 면이 있는 사이코틱한 사람인지라 이런 면이 가끔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욕먹기도 하는 것 같던데 혹시라도 저 때문에 욕먹는 다른 변호사님들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말 섞으면서도 말 딱 섞기 싫을 때가 있고요. 말 다 섞고 돈까지 받았지만 그걸 비용으로 쓸 만큼 기분이 더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상담이라는 건 결국 궁금한 점에 관해서 답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죠. 그럴 경우 대원칙은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적절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 그 상담이 효율적이길 바라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만한 점들, 소소한 것들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사님이신 오은영 박사님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 관한 영상을 보고 부모님들 패널들하고 함께 생활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예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상을 막 보다가 문제가 있거나 오 박사님이 뭔가 걸릴 만한 문제가 나오면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라고 하고 그 영상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거나 부모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상담을 하다가 저도 속으로 잠깐만요 하고 멈추게 되는 그 순간에 들리는 질문들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거 소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송을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권으로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소송하신다는 분 웬만하면 안 말립니다. 오변과 하신다는 분 계시면 오히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단순히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에요. 소송은 소자 내면 그게 소송하는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가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소송에 관해서 필요한 요건은 갖추어졌는지 요건을 못 갖추면 법원 문턱도 못 넘고 문 앞에서 까입니다. 진짜 한다면 그 소송이 승산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 일부 사실만 가지고는 절대 답 못 해드립니다. 일부 사실에 대한 간단한 답, 그것만으로 종종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보, 증거 같은 걸 놓고 봐야 왁구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개업한 초기에 도와드린답시고 너무 부탁을 하셔서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시면 된다고 해서 이제 그분 말씀만 믿으면 안 되는 건데 대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공해 주신 정보 하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해드렸던 건데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소송부터 시도하지는 않으셨고 돈 좀 아끼신다고 내용 증명부터 날리셨었는데 된통 아주 곤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적절한 답이 나갑니다. 질문을 잘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재반 사실관계나 증거나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그 시간과 노력엔 비용이 들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둘째,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이건 무료로 상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던지는 멘트입니다. 일단 오변은 무료 상담 안 합니다. 엄마한테도 돈 받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상담은 입금하시면 입금 순서대로 예약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빨리 하시려거든. 이를테면 새치기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건 하고 있을 테니까. 더 급하시거든. 돈을 더 많이 내시면 됩니다. 새마을호보다 KTX가 더 비쌉니다.
버스보다 택시 더 비싼 거 아시죠? 요새 놀이공원 가도 패스트트랙이 훨씬 더 비쌉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버스 탈 때도 카드부터 찍으시면서 변호사 시간과 노력은 공짜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무료로 상담하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변호사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파먹고 살아요. 아무리 조심하고 걸러도 저렇게 허를 찌르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하나만 질문하셔도 해결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보면 역시나입니다.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질문 저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찔러보는 거죠. 호기심이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여기저기 알아보시거나, 요새 손안에 들고 있는 그 폰 검색하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다만 나한테 맞는 답을 그 즉시 찾기 어려울 뿐, 그런 수고로움이 귀찮고 하시다면, 꼭 맞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료로 상담하시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는 아무 책임감 없이 대충 대답해도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뭘 보고 책임집니까? 단순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그 정보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사건을 했으면 하는 마음까지 만약에 든다면, 요렇게 얘기하면 수임료 이분이 내시겠구나 라는 딴 마음이 먹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것 또한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의미 없는 그런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 돈 받을 수 있죠? 그 권리 저한테 있는 거 맞죠, 변호사님? 여러분, 오늘 저 술 먹을 겁니다. 왜냐? 제가 오늘 회생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왜냐?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채권자 대리,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회생 신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망했다고 합니다. 망해서 다 집어치우게 되면 파산하는 거고요. 망했는데 돈을 좀 벌 수 있고 돈 나올 구멍이 좀 있다, 그런 상황이면 회생 신청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나라가 빚을 까줍니다. 내 허락도 없이 까주더라고요. 허락은 개뿔. 나랑 의뢰인은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막 까고 있었습니다. 지들끼리 법적 권리 당연히 있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짜잔, 나 회생 신청했어 했다니까요. 법적으로 회생 신청하는 걸 채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채무자가 준비해서 빚을 모아 두었다가 회생 신청을 할 때 그게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 일단 채권자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회생을 시작하겠다라는 개시결정을 내려주면 그때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들은 돈 못 받습니다. 오늘 사건 회생 개시 결정 맞고 그 사건 들여다보니 채권자가 한 200명쯤 있더라고요. 그분 능력자예요. 빚을 졸라 많이 졌어요. 여러분, 오변은 이거 학교 때 배웠게요? 안 배웠게요? 학교 때 안 배웠어도 법 찾아보면 나오는 거 알게요? 모르게요? 설마 했는데 제 사건에서 하필 그 사건에서 벌어진 겁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회생법원에 갔더니 저 같은 분들 수십 분 오셨더이다. 그분들 다 법적인 권리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전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제 의뢰인과 상대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하고 있는 그 재판 안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단이 났다고요. 채무자께서 저희 의뢰인 채권 확정되지 않았으니 안 갚겠다고 판사님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제 앞에서 부인하시더라고요. 법적인 권리보다 우선하는 건 실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집행하지도 못할 판결들 많습니다. 껍데기뿐인 판결문 받고
도움 못 받고 오히려 소송한다고 돈 날리고 화병 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인 권리 너무 찾지 마시고 실리부터 찾으세요. 소송하겠다고 핏대 세우면서 알아보실 시간에 일단 쫓아다니면서 받아내실 수 있으면 받아내세요. 그런 게 더 나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속담이었나 그런 게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내가 채권자인데 왜 아쉬운 소리를 해? 지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준다고 하면 얼른 일단 받으세요. 일부를 받고 나중에 받기로 약속을 하든 돈 나올 구멍을 막아버리든 어쨌든 말이죠. 소송까지 안 가고 받아낸다면 다소 덜 받더라도 일단 받는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변호사님 살려면 얼마예요? 이거 바꿔 얘기해 볼까요? 너 얼마면 살 수 있니? 야, 영화 찍냐? 너 나한테 얼마에 팔래? 안 사. 그럼 널 사지도 않겠지만. 아니, 당최 요새 같은 시대에 진짜 저 표현 진짜 입니다. 제 시간을 사시는 거죠. 그 시간에 저는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엄격히 말하면 제 사건도 아니에요. 저는 그 사건을 대리하는 제3자죠. 여러분 편이기는 합니다만. 저렇게 표현하시는 분들과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음료수 사듯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 편의점 가서 뭐 살 땐 애누리도 안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변호사 주제에 무슨 자존심, 그런 거 버려야 의뢰인 대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 조금만 더 해보세요. 본인 사건 대리하는 거고 본인 대리해서 사건 해결에 힘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자존심 박살내서 본인이 취하실 이득이 얼마나 될까요? 돈을 졸라 많이 내셨으면 예외예요. 한 10억쯤 내셨으면 뭐 1억쯤 내고 같은 말을 해도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서 예의 없이 대하는 것들 전화로라도 말 섞고 나면 기분 하루 종일 더럽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 사건 맡게 될까봐 그 말이 곱게 나갈까요? 그렇게 될까봐 조심합니다. 그럴까봐 변호사 하대하시는 분들 사건 변호사님들도 기피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의뢰인들 특히나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에 제값을 지불하시는 분들 말투, 표현 하나도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변호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무료 상담 말고 제값 받고 상담이든 사건 수임이든 하게 됩니다. 그 이유야 좀 다양할 건데 오변이 생각할 때는 그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의뢰인 본인께서 지불한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건 진행해보면 큰 돈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허투루 안 하십니다. 그 시간에 본인 사건을 한 자라도 더 봐달라는 의미죠. 변호사로선 그게 더 부담돼서 그런 분 사건은 정말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돌아서며 혹은 안 보일 때 욕하실 수도 있겠죠. 지가 말이야 내가 준 돈으로 일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내 사건을 봐야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보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오변은 개인적으로 대놓고 욕하시는 거 아니면요. 뒤에서 하시면 돼요. 면전에서 예의 없는 것보다는 면전에서라도 매우 어색하게 예의를 갖춰주시는 걸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었는데요. 몇 가지 사석에서 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